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미래엔 최 4과 대화문과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바로 대화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대화문에서 이번 4과에서 주요하게 보는 표현이 도움 요청하기랑 그다음에 감사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도움 요청하기부터 같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문에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do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do라고 하는 친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고 이렇게 써서 이 무엇을 자리에다가 우리가 favor를 썼는데 이 favor가 원래 호의, 좋을 호자에다 의도를 써가지고 이게 결국 남에게 좋은 의도로 해준다, 도움이란 뜻이에요. 이 친구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라고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도움을 좀 해줄 수 있니? 즉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ur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뭐 Please help me 좀 도와주세요. 그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항상 엄청 위험에 빠졌을 때 보통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an you do me a favor 대신에 우리가 will이라는 조동사를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얘네 둘이 똑같아요. Will you do me a favor? 그죠? 그 다음에 could랑 would를 사용하면 이 could는 can보다 더 완곡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기다가 해볼게요. 정중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will의 완곡한 표현인 우리가 would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가 훨씬 더 완곡한 표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do라는 동사 말고 ask를 사용하면 보세요. 너가 해줄 수 있니 대신에 내가 부탁해도 될까라고 이렇게 주어를 바꾸면 ask는 우리가 원래는 이게 먼저예요. ask는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다라고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give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이렇게 해서 can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의 순서를 바꾸면 ask는 ask 누구에게 무엇을 대신에 무엇을이 먼저 나오게 되면 이렇게 to나 for이 아니라 of라고 하는 신기한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of를 쓴다는 거예요. ask 무엇을 of 누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그래서 동사를 못 쓰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인공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해줄래라고 하면 네가 해주는 거니까, 그죠? You do 이렇게 돼야겠고 부탁해도 될까라고 하면 내가 부탁하는 거니까 I ask가 돼야겠죠. 그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Can you help me? 당연한 표현이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can이랑 will을 could랑 would로 바꿔주면 훨씬 더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Could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give라고 하는 친구를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이번엔 도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favor가 아니라 hand를 썼어요. 그래서 hand가 이게 너 나한테 손 좀 줄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손을 뭐 딱 떼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hand가 우리가 도움의 손길, 그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도움의 손길. 그래서 이거 결국 도움이죠. Can you give me a ha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정중할 때에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could라고 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would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가 sure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okay, no problem, why not 다 전부 다 우리가 긍정의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할 때는 우리가 no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 뭐 누나가 야 방 청소 좀 해줄래? 라고 하면 no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I'm sorry but I can't. 그죠? sorry 그렇지만 나는 해줄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 sorry 대신에 I'm afraid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I'm afraid는 나는 두렵다라는 뜻인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는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I'm afraid 뒤에도 우리가 but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서 but I can't 해도 되고 I'm afraid I can't 해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but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I'm sorry I can't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I'm sorry but I can't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뭐 이거는 쉬운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감사하기라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땡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thank라는 동사를 조금 분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thank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우리가 목적어로 받는 친구가 대상이에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봤냐면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이 for이라는 전치사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고 이런 뜻으로 배우죠. 근데 이 for이라는 전치사의 원래 뜻은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이 for이. 그래서 이 for의 원래 어원 자체가 이 for이 원래 옛날에는 because라는 똑같은 뜻으로 접속사로 쓰였어요. I am happy for I am spending time with you. 이렇게 쓰면은 나는 행복하다. 내가 너랑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for이 되게 엄청 옛날 말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80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for를 우리가 전치사로는 여전히 현대에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for 뒤에 원인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너한테 감사해. 자, 그럼 for이 나왔으니까 이유가 뭐죠? Sharing your umbrella with me. 나와 함께 너의 우산을 sharing 해줘서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for이 전치사라 그랬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라고 하면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와야겠죠. 그죠? 이거 당연한 원리예요. 여기다가 thank you for 동명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전치사니까 명사를 당연히 넣어준다. 그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you're welcome, 그죠? 천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표현들 또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무언가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거 말고 조언에 고마울 때는 thank you for your advice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뭐 같은 표현이죠. Thanks for your time.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thank you가 아니라 그냥 thanks 하면 누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thanks. 그래서 for your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의 시간에 대해서 뭐 thanks for inviting me, 그렇죠? 우리가 thank you for를 그냥 바꾸면 thanks f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 appreciate your help. 자, appreciat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appreciate는 원래 무언가를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appreciate가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그림이 뒤에 나오면 그 그림을 깊게 이해해보다, 생각해보다 해서 감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appreciate를 우리가 어떤 원리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개념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생각해보다라서 이게 이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동사죠. 근데 이 appreciate가 고마워라는 뜻을 쓸 땐 이 appreciate가 그냥 thank의 느낌이 아니라 이게 thanks for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ppreciate for your help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appreciate for이라고 하면 우리가 I thanks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I thanks for 이렇게 되니까 그냥 쓰지 않고 그냥 대상을 바로 뭐 때문에 고마운지를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ank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가 grateful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우리가 감사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감사한, grateful.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이라는 great이랑 발음은 같은데 스펠링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비동사랑 같이 쓰면 나는 감사하다 되겠죠. 그럼 여기다 뭐 넣어주면 돼요? for를 넣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thank는 보통 그냥 주어 없이 쓰고요. thanks도 마찬가지고 grateful은 얘는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ppreciate랑. 그래서 concern은 우리가 이게 걱정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worry는 보통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막 되게 그러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라서 여기서 thanks for your worry라고 쓰면 되게 이상한 뜻이 돼요. 그래서 concern, 너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심의 걱정.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effort. 자, 이번에는요. 이 thank를 그냥 써가지고 can't thank, 고마워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쓰면 되게 이상해 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 때문에? 이 enough라고 하는 부사 때문에 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충분히 너한테 감사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인은 어떻게 써줘요? For your effort. 그래서 effort는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뜻의 명사예요. 그래서 너의 노력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즉 너무 감사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감사에 답하는 표현들 뭐 you're welcome, 천만에, no problem, 그죠? 전혀 문제 없어. not at all, 전혀 아니야. 그죠? don't mention it, 이 mention이 우리가 언급하다니까 그것을 언급할 필요 없다. 즉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my pleasure는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 이런 뜻으로 된 거죠. pleasure 자체가 우리가 이게 명사로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mention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언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언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워라고 했는데 yes라고 대답하면 조금 그렇겠죠, 그죠? 그럼, 그지? Of course, 당연하지, 고마워해야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알아봤고요. 자, 뒤로 가서 우리가 대화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운 표현이 나오네요. Can you do me a favor? 유리야,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Sure, 물론이지. What is it, Jaden? 자, Jaden 그게 뭐야? 그러니까 즉 도움이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뭔데? 라고 할 때 what is it 쓰는 거예요. Can we go shopping? 자, go shopping, go ing 있어서 쇼핑하러 가다. 쇼핑하러 갈 수 있을까? Together, 함께. For a baseball cap을 위해서. For a girl, 근데 누구를 위한? 여자 아이를 위한, 그죠? 그래서 여성을 위한 우리 그 베이스볼 캡을 위해서 함께 쇼핑 좀 가줄래? 내 생각에 뭐 여자친구 사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Yes, of course. Who is it for? 자, 조심할 거는 who is it이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니라고 되는데 who is it for이니까 이 for 뒤에가 지금 비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o를 for 뒤에다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Who is it for? 그죠?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자, 미안합니다.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동생이네요. 그죠? 그것은 for my little sister Kate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Oh, are you getting her a birthday gift? 하면은 우리가 are you getting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봤죠. 그래서 너가 이 get이 지금 여기서 얻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다 주다, 가져다 주다라는 사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사형식을 쓴 겁니다. 누구, 무엇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녀를 얻는 중이니 이게 아니라 그녀에게 birthday gift를 사다 주려고 하는 거니 이기 때문에 이 get은 우리가 없는 물건을 구해다 주는 느낌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give랑 다릅니다. give는 있는 물건을 주는 거고 get은 없는 물건을 구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get you some water? 하면은 너한테 물 좀 갖다 줄까? 즉 너 물 없잖아. 나도 물 없거든. 근데 내가 가서 떠다 줄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buying을 넣어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No, 아니야.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자, 그녀의 생일은 10월까지는 아니다. 즉 10월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거죠. 10월 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then 그러면 why are you getting a base cap for her? 자, 그럼 왜 are you getting? 자, 근데 아까는 보면요.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하는 순서로 썼을 때는 우리가 그냥 쓰면 됐는데, 그죠? 근데 무엇을이 먼저 나왔어요, 이번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give라고 하는 친구를 생각해 보면 give는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로 바꾸면 to를 씁니다. 전치사 to를. 근데 이 친구는 없는 걸 갖다 주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뭐 가르쳐 주다, 말해 주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이 동사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물건을 단순히 전달해 주는 느낌으로 주는 거면 to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는 걸 구해다 주면은 내가 널 위해서 노력해서 갖다 주는 거니까 for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get A to B가 아니라 get A for 누구 somebod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준비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야, 너 그러면 왜 너는 베이스볼 캡을 그녀를 위해서 구하는 거야? 구하고 있는 거야? She broke her leg. Oh, break one's leg라고 하면은 이제 다리가 부러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while이 나왔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 넘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죠? 지난주에. I just want to cheer her up. 나는 그냥 원한다. 뭘 원한다? cheer up이 우리가 이제 기운을 북돋우다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cheer하고 up이라고 하는 이 동사와 cheer이라는 동사와 up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좀 더 기운을 북돋다 위로 확 이런 느낌을 더해준 건데 이런 친구는 우리가 목적어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근데 여기가 각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른데 우리가 이 자리에는 대명사는 무조건 이 자리에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 명사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명사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heer my sister up 이라고 해도 되고 cheer up my sister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cheer her up은 되고 cheer up her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 명사는 보통 좀 긴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끼워 넣으면 up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는 보통 cheer up 다음에 뒤에다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Oh, I see. 알았어.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자, 나는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this Friday. 우리가 그 요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this나 아니면 last 같은 친구를 붙이면 그 자체가 명사에서 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후에 갈 수 있어. That sounds perfect. 야, 그거 정말 완벽하게 들리는구만. Thank you.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배운 표현 또 나오죠. Can you do me a favor? 나 좀 도와줄래? 그죠? Sure. What is it? 뭔데? Can you move this table with me? 자, 이건 뭐 쉬우니까요. 그죠? 너는 여기서 move는 너는 움직일 수 있니가 아니라 이것을 옮길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을. 왜냐면 move가 뒤에 대상이 없으면 주인공이 움직이는 거고 move가 뒤에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움직이는 옮기는 거고요. 그죠? With me 나랑 그죠? It's too heavy. 그거 너무 무거워. 우리가 to는 이게 너무 중에서도 so나 very랑 다르게 과하게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너무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되게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It's too heavy. Sure, no problem. 문제 없지.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for 뒤에 ing 보이시죠?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좀 더 키워볼게요. 자, girl이랑 boy가 나옵니다. 자, Mark, can you do me a favor? 자,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Sure, what is it? 야, 뭔데? My family is going on a vacation. 자, 여기서 지금 is going on 이라고 이게 지금 사실 go on a vacation이 하나의 동사 덩어리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건데 지금 시제가 여기서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이 휴가를 가고 있어가 아니라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까운 미래의 시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베케이션에 가는 중이야. 휴가를 떠나는 중이야가 아니라 떠날 거야. 이렇게 했으면 돼요. For a week. 한 주 동안. 우리가 40 지금 시간의 길이와 나왔으니 동안이죠. Can you come to our house? 너 올 수 있어 우리 집으로. And water the plants. 자, 지금 동사가 2개 나왔어요. come 해서 그리고 water 할 수 있니? 그죠? 그래서 이 water가 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the plants라고 하는 지금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에게 물을 주다라는 그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자애가 남자애를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고요. 그죠? 예. 우리 집에 와서 식물에 물 좀 줄 수 있니? Yes, I can. 그죠? 예. 보통은 I'm afraid I can't라고 얘기할 텐데 착한 친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Kevin, can you do me a favor? Okay, what is it?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자아이가 케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자아이의 이름이 케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Can you help me with my science project this afternoon? 자, 우리가 help라고 하는 친구를 사역동사로 많이 배웠을 텐데 help 누가 어떤 일을 하도록이라고 하면 동사를 써주는 게 맞는데 어떤 일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니라는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with를 쓸 수가 있어요. My science project는 이거는 우리가 행동이 아니라 그냥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help A with B 하면 A를 B에 대해서 도와주다, B를 가지고 도와주다 이런 뜻이에요. This afternoon 이거 부사죠. Yeah. 오늘 오후에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 I have to visit. 자, 나는 방문해야만 한다. My grandma with my mom. 우리 엄마랑 할머니를 방문해야 해. 그러니까 이유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 그래서 내 대화문은 언제나 늘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Hi mom, hi dad. 그죠? 엄마 아빠 안녕. As you know에서 as는 뭐뭐처럼 이라고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계신 것처럼 Today is my 15th birthday. 오늘은 나의 15번째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안해요. 요 as 얘기 써줄게요. 뭐뭐처럼. as는 워낙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as가 이 뒤에 있는 동사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정보랑 어떤 식으로 끼워 맞춰지는지 뭐가 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I haven't had a chance. 자,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my parents 이렇게 됐습니다. 자, haven't had는 지금까지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생각해도 되고 이걸 그 경험적 용법으로 생각해도 돼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chance나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chance나 way 같은 애들은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할 기회,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to 부정사를 이렇게 넣었으니까 형용사로 chance를 꾸며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고마워할 기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thank가 to 부정사에 쓰였어도 이 thank 뒤에 구조는 여전히 같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너에게, 당신들에게. 그죠? For being my parents. 그러면 우리가 be라고 하는 게
이다 하니까 나의 부모님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나의 부모님이 돼주신 것에 대해 당신들에게 고마워할 기회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You've truly been my friends and my teacher. 자, you have truly라는 부사를 빼고 보면 been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이다가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정으로 뭐여왔냐면 나의 친구이고 나의 선생님들이셔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똑같습니다. Thank you for supporting me and always trying to understand me. 감사합니다 당신들에게 첫 번째 뭐 해주셔서? supporting 해주셔서. 그리고 나를 이제 지지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and always trying. 그리고 항상 뭐 해주셔서? trying to understand me. 나를 이해하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upporting이라는 단어와 trying to understand라고 하는 이 행동이 둘 다 for 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nd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try를 여기를 try라고 쓰시면 안 돼요. trying이라고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try를 쓰시면 이 try라는 원형이 thank라고 하는 원형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큰일 나겠죠? 자, I'm really proud to be your daughter. 자,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proud는 to 부정사를 쓰면 뭐뭐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proud of는 무엇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of 명사 아니면은 to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뭐 해서 자랑스럽다,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to가 나왔으니까 당신들의 딸이 되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Eric? 자, What are you doing? 자, 이것도 똑같아요.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여기에 this weekend라고 하면 이번 주말이면 보통 이제 미래겠죠, 그죠? 그러면 이 are doing은 하고 있니가 아니라 할 거니라고 하는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에리가?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없는데. I'll just stay home and watch TV. 나 그냥 집에 머물면서 watch TV 할 거야. 그죠? 지금 다 will에 걸려 있죠, 그죠? Great. I'm having a birthday party this weekend. 똑같아요. 여기도 I'm having도 이것도 미래겠죠. 그리고 have a party가 우리가 이제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파티 열 거거든. Can you come? 너 올 수 있어? Sure. Thank you for inviting me. 자, thank 고마워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7번입니다. Andrew, can you do me a favor?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Okay. What is it? 뭔데? My family is going to go to 제주도.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going to 제주도가 아니라 is going to go to 제주도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정이다. 그렇죠? 예정. 제주도에 갈 예정이다.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Can you take care of my cat during the weekend? 자, take care of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나왔죠. 너 돌봐줄 수 있니? 나의 고양이를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그죠? 우리가 during이랑 for이랑 다른 점은 for은 시간의 길이가 오고 during은 사건이 와요. 그래서 during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 for은 일정 시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Sure, 물론이지. Don't worry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이게 cat이 여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용 대명사로 받아줄 수 있어요. And enjoy your trip.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여행이나 즐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rogress check. 자, Hello, Mr. Smith. We haven't had a chance to thank you for being our teacher. 자, 잘 보시면 앞에 있는 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그냥 밑줄만 치고 가면 이것도 가져본 적이 없다. 경험이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chance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Every morning, 매일 아침, you welcome us. 당신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In the classroom에서. You always teach us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자, 여기서 teach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사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us가 나왔죠. 우리에게. 그리고 무엇을 자리에 조금 형용사가 좀 길게 things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들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얘를 순서를 바꾸면 teach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저 전달할 뿐이니까 teach important and interesting things.
to u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 무엇 이렇게 됩니다. 자, we're lucky to have you. 우리는 당신을 가지고 있어서 참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어서죠. 이 투부정사는 lucky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이게 lucky가 감정의 느낌으로 쓰인 거니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And we're proud to be your student.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아까와 똑같죠? To be your student. 당신의 학생이 되어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용을 파악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화문은 언제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그 함정들이 여자애가 말한 건데 남자애가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항상 읽으실 때 이렇게 하나에 내가 꽂히는 대상 하나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본문 뒤에 있는 요 짧은 대화문까지만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81페이지고요.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I'd like to talk about the volunteer work that we are planning to do for the elderly people in our city. 좀 많이 길죠?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이 드는 would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would like라는 말은 우리가 이게 want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would like라고 하는 would가 어떤 상상 속에서 뭐뭐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조동사로 쓰이거든요. 미래 과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I would like, 그러니까 내가 참 좋아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I would like some coffee라고 하면 난 참 커피가 참 마음에 들고 좋아할 것 같아라는 건 커피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want의 훨씬 정중한 버전입니다. 그럼 want가 투부정사를 써서 우리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처럼 얘도 똑같이 투부정사를 붙여주면 얘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의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d like to talk. 근데 talk은 about이랑 같이 쓰니까 talk about the volunteer work. 그래서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거? That we're planning to do.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우리가 이 work가 들어있는 자리, 즉 이 문장에 work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비어있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do 뒤에가 비어있죠. 우리가 가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do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썼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다기 때문에 삼형식, 즉 목적어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o 뒤에가 비어 있으면 얘가 바로 뭐예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목적어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For the elderly people in our city. 이렇게 되면 여기가 그냥 부사로 elderly라고 하는 거는 이제 old라고 하는 뜻과 비슷한데 좀 더 연장자의 노인이라는 뜻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근데 어디에 있는? 우리 도시에 있는. 여기다가 old people이라고 하면 뭐 말이 조금 좀 직설적으로 변해요. elderly는 이제 나이 드신 이런 느낌이라면 old는 늙은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늙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we came up with 3 activities. 우리는 자 come up with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를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휙 들어오더라서 이게 떠올리다,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예요. 항상 뒤에 3가지의 해결책,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요. 3 activities. 3가지의 활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One of them i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것들 중에 하나.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are이 오면 안 되고 is가 와야 돼요. 그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to make 팥빙수, 그죠? 팥빙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And eat it together. 그리고 함께 먹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이 and 뒤에 나와 있는, 요건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and 뒤에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원형으로 나왔죠.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one이 하는 행동이라면 it가 돼야 됩니다. 근데 원형이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이 make랑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들 중에 하나가 팥빙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다가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2개. 요거를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이 병렬 구조가 거의 한 60,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에서 이게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자, 2번째입니다. I would like to join your volunteer project. 자, 아까 배운 would like to 이번에는 줄이지 않고 나왔죠? 나는 당신의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llo, I'm 김도하. 나는 김도하입니다.
And I would like to join your volunteer project. 나는 똑같은 제목이 나왔죠. 그렇죠? One day I saw some poor dogs on TV. 나는 보았어요. 그죠? 몇몇 가난한 아니라 불쌍한 강아지들을 TV에서, 그죠? 우리 TV에서 할 때 on TV 합니다. 왜냐면 TV는 우리가 보통 스크린, 화면이기 때문에 면으로 생각해서 on을 쓰는 거예요. They looked so sad. 자, 그들이 보였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네가 쳐다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였다죠. 판단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so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를 우리가 that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슬프게 보였다. 그래서 보여서 I wanted to help them. 나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like dogs. 나는 강아지들을 좋아해요.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can do for them. 자, there are이 나왔어요. 세상 천지에 there is, there are는 무조건 뭐가 있다죠. 그리고 여기서 are이 나온 이유는 주인공이 바로 things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주인공을 더 설명해 줍니다.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many things가 지금 이 뒷문장에 어디에 있었던 친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바로 do 뒤에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 강아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I can walk the dogs, give them a bath and play with them. 자, can 뒤에 우리가 여러 동사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를 산책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들에게 목욕을 줄 수 있고요. 즉, 이게 목욕을 시키다는 뜻이에요. Give somebody a bath 하면 목욕을 시켜주다. 그리고 세 번째, play with them.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어요. 다 원형으로 써줘야 돼요. can이기 때문에. I'm the person who you are looking for.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죠? 누구냐면 너가 looking for 하고 있는, 여기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찾고 있는 그 목적어로서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3번까지만 일단 먼저 볼게요. 자,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그죠? To help children. 아이들을 도와주기를. 자, join our childcare project in Laos. 자, 라오스에서 하는 Child Care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You'll teach local children. 여기서는 teach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냥 누구를 가르치다라고 썼네요. Local children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지역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의 아이들. You'll also build a school for them. 너는 또한 건설할 거예요. 학교를 그들을 위한. 그죠? The work is so hard that you will want to go home at first.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문장을 끊어줘야겠죠. 벗이 나왔으니까. 자, 그 일이 so가 나왔어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죠? 너는 아마 원할지도 모른다. 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To go home. 집에 가기를 원할 것이다. At first. 처음에는 이런 뜻이죠. But you'll find happiness. 너는 행복을 찾게 될 거야. 그죠? In helping these children. 이 아이들을 돕는 것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봤으니까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빨간 펜, 파란 펜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건 보통 문장에 있는 단 하나의 동사, 결론 동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건 보통 접속사로 만들어진, 접속사 때문에 생긴 동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치는 것들은 보통 명사 덩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것들은 우리가 얘네는 보통 형용사 덩어리입니다.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 형용사를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부사예요. 접속사로 만든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 아니면 그냥 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접속사 안에, 덩어리 안에, 그러니까 접속사 덩어리 안의 동사예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여줄 텐데, 여기 2번 문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since가 뭐뭐한 이후로라는 접속사잖아요. 그럼 얘가 동사가 was little이라는 동사랑 합쳐져서 그는 작았다가 그가 작았던 어렸을 때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후로 since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근데 얘는 동사긴 동사니까 동그라미를 치는데 문장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socks for grandpa, 할아버지를 위한 양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Kenneth Shinozuka, 일본 사람인가 봐요. Kenneth Shinozuka 씨는
grew up 자랐습니다. in a big happy family of three generations. 자, 아주 큰 행복한 대가족이겠죠. big family니까. 근데 무슨 대가족이냐면 of three generations니까 generation은 우리가 세대를 얘기하니까 3세대. 그러니까 3대라고 얘기합시다. 3세대라고 하니까 무슨 약간 전자제품 같으니까. 그죠? 예. 3대의 큰 가족,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얘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가 어렸을 때 이후로 영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얘가 이후로라고 쓰인 이유는 since는 때문에랑 이후로 두 개로 쓰이는데 얘가 때문에로 쓰일 때는 여기에 일반 시제가 오고요. 얘가 그 이후로라고 쓰이면 얘는 after랑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과거 어느 시점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느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면 뭐뭐 이후로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는 항상 자 그러면 얘가 since랑 같이 썼으니까 계속용법이겠죠. 항상 very close, 매우 가까워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close는 to랑 같이 쓰면 누구와 가깝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와 매우 가까워 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as Kenneth's first friend. 그는 케네스의 첫 번째 친구였어요. His trusty driver, 믿을 만한 운전사였고요. And his cook, 그의 요리사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was로. 얘였고, 그리고 얘였다. 자, 그 다음에 he also taught him many life lessons. 자, 이게 teach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살짝 돌려주면 he also taught many life lessons. 그 다음에 teach는 있는 지식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니까 to hi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he was the person who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자,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Kenneth가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respect 뒤에 대상이 없으니까 이 대상이 바로 저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The most는 부사예요. 가장 많이 in the world, 세상에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형용사 덩어리가 되겠죠. 자, when Kenneth was 4, 자, 케네스가 4살이었을 때, 자, his grandfather went out. 자, 할아버지가 went out for a walk. 이거 그냥 한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산책하러 나가셨었다. 그죠? One day, 하루는, and got lost. 그리고 길을 잃었다. get lost라고 하면 여기는 항상 get 뒤에 lost라고 하는 이 lost가 과거 분사로 행방불명된, 그죠? 길을 잃은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두 가지가 지금 다 할아버지가 한 행동이니까 둘 다 과거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he had Alzheimer's disease.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있었다 알츠하이머 병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치매랑 비슷하죠, 그죠? Everyone in Kenneth family was in shock. 자, Kenneth family의 안에 있는 모두가 was in shock. 충격을 받았다. 충격 속에 있었다. 비슷하게 우리가 in panic이라고 하면 공황 속에 있었다. 완전 정신없음 속에 있었다. 이런 거죠. His condition became worse over the next 10 years. 그죠? 자, 그의 컨디션이 became 되었는데 worse는 우리가 bad의 이제 비교급이니까 더 나빠졌다.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 over를 썼어요. 얘가 이제 부사가 아니고 전치사로 쓰면 이 뒤에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걸쳐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10년에 걸쳐서 점점 더 나빠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all night long. 이렇게 됐어요. 자, wander off라고 하면 우리가 wander 자체가 돌아다니라서 wander off는 이제 길을 잃고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언제? At night. 예, 그죠? 근데 often이 부사니까 원래는 he often wandered off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often을 so that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그래서 이 that은 우리 so that의 that은 엄밀히 얘기하면 결과의 부사 덩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that이. 그래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자, had to가 나왔으니까 have to의 과거로 해야 했다. should나 must는 할 수 없는 친구죠. 시제 표현, 그죠? keep an eye on somebody 하면 누군가에게 그 눈을 계속 두다니까 감시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했다. all night long이 이제 밤새도록이라는 부사 덩어리가 같이 붙었죠. 요 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속상하겠죠.
자, one night, 어느 날 밤, Kenneth's grandfather got out of bed. 자, get out of something이라면 어디를 나오다니까 침대 밖으로 나왔어요. And Kenneth saw it. 케네스가 그것을 보았대요. 그죠?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나온 그걸 봤다는 거죠.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he said, 그는 말했다. 누구에게? To himself. 이렇게요. 그 자신에게. 그쵸? 그러고서 we say가 지금 무엇을 말하다 대신에 인용구를 넣었어요. 자, why don't I put pressure sensors on the heels of his socks?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원래 why don't you, why don't we 하다가 이번에는 why don't I까지 넣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붙어주면서 put pressure sensors, pressure가 압력이니까 압력 센서들을 달아보는 건 어떨까? 어디다가? On the heels of his socks. 그의 양말들의 그 뒤꿈치에다가, 그죠? There were many things that Kenneth had to do. 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Many things. 자, 얘가 주어기 때문에 지금 얘 때문에 were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어떤 많은 것들이냐면 Kenneth가 had to do, 해야만 했던.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에 had to do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어 뒤에 있던 things인 거예요.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things인 거죠. 그래서 케네스가 해야만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개발하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그죠? He first had to create. 자, 그는 먼저 부사로 had to create.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A pressure sensor를. 그죠? And then find a way to send a signal to his smartphone. 자, 그 다음에 and then 나오고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과거로 안 나오고 그 동사 원형으로 나온 거예요. 전체 문장이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제가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찾았다가 아니라 찾아야 했습니다. 방법을.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더니 chance나 way는 뒤에 투부정사 붙으면 언제나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형용사용법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send 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라고 써도 되는데 신호에게 라고 하진 않으니까 신호를이 나왔죠. 그러면 이 send도 가지고 있는 걸 전송하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to를 같이 써주는 거예요. To his smartphone. 그래서 신호를 그의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Kenneth also tried many different materials. 케네스는 또한 시도했습니다. 그죠? 많은 다른 재료들을, material이 여기서 재료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뭐 하기 위해 시도했는지 부사가 나옵니다. To make comfortable socks. 편안한 양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For his elderly grandfather.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죠? 참고로 이 elderly에서 여러분들이 ly를 빼고 elder 이렇게 하면 얘가 명사가 되면서 이게 명사가 되면서 노인 혹은 보통 노인이라는 뜻으로 써요. elder. 셀 수 있습니다. an elder 쓰거나 elder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lderly 해야 돼요. 얘는 부사가 아니에요. ly가 붙었지만 우리가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 되죠.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n he felt like giving up. 자, feel like ing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want의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가 그래서 feel like, felt like 느꼈을 때 뭐 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 느꼈을 때. 그죠? 그래서 feel like ing 같이 봐주시고 he thought 그는 빨간색으로 해야죠. 그는 thought about 무엇에 대해 생각해봤냐면 his grandfather's safety 그의 할아버지의 안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think는 그냥 쓰면 무조건 거의 어떤 사실을 생각하더라서 that이 오고요. think about과 think of라고 같이 해줘. 이거 마치 look과 lookat이 다른 거랑 think랑 think about이 다른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think는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After much trial and error, 그 trial and error가 우리가 시도와 실패, 뭐 오류라는 뜻이니까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행착오를 우리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after라는 전치사 뒤에 many를 안 쓰고 much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 후에 He finally succeeded. 그는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자, 이 성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분야 안에서 성공하다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라는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in이라는 전치사를 항상 같이 써요. 그러면 전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 making 동명사 써줘야겠죠. Making his device. 자, 그의 장치를
뒤에 기계 장치를 만드는 것에서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죠? When it first worked. 자, 여기서 work가 지금 주어가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work한다면 이제 기계가 작동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주어가 약이면 약이 혹은 해결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work는 그래서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다 work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작동했을 때 he was so happy. 그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래서 나왔죠. 너무나 행복해서 he jumped for joy. 그는 어떻게 했다? 뛰었다. 기쁨으로 뛰었다. 그죠? 자, 여기서도 for이 똑같이 원인을 나타내죠. 이유. 그죠? 기쁨이라는 이유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죠? 기뻐서 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세 줄 남았는데 자, he could not believe. 자, 그는 믿을 수가 없었대요. 여기서 could는 과거죠. 자, 그럼 believe 뒤에 뭘 믿을 수 없는지 봤더니 이렇게 사실 덩어리가 나옵니다. 사실 덩어리 명사가 that his invention actually worked. 자, 그의 발명품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그죠? 자, 둘 다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를 다 과거로 잘 써주셔야 돼요. For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에게 Kenneth is the best inventor in the world. 케네스는 최고의 발명가입니다. In the world.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제가 갑자기 현재로 돌아왔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야기 잘 보셨죠? 케네스는 최고의 발명가였습니다. 아니라 입니다. 세상에서. For Kenneth, 케네스에게 his grandfather is still his best friend. 여전히 그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still이라는 부사까지 붙여줬어요. 네,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네스의 이름이 뭐였지? 시노즈카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갔는데 이제 전개 부분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종종 길을 잃었고 그 길을 잃은 이유가 알츠하이머 때문이었고 4살 때 할아버지가 걸렸던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위해서 발명품을 만들면서 힘들지만 고뇌했던 과정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고의 발명가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쭉 같이 되뇌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냥 동사의 시제를 잘 조심해 주시고 이 전체 글 자체가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로 나와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과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